오래 담그면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 절여집니다. 깍지도 죽고 식물도 죽어. 사용자재는 제가 따로 써놓겠습니다. 지금 톡각하고 청불 할 거고요. 물 2리터.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이게 피트병 활용하실 때 물 2리터 여기 아닙니다. 거의 이쪽이에요. 이게 계량할 때가 중요해요. 예방적 기준에서는 제가 2리터에 3ml를 추천해 드리고, 3ml. 벌레가 보인다, 응애가 보인다, 깍지가 보인다, 진딧물이 보인다, 뭐 나방이 보인다, 애벌레가 보인다, 그럴 때는 저는 2리터에 4ml 추천드려요. 그래서 지금 톡각을 2ml 넣고요. 어디까지 들어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한번 가려주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숫자 3까지입니다. 한 칸, 두 칸 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짜가지고, 그래도 너무 안 보인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보이네. 자, 쭉 짜서 3, 한 칸, 두 칸 이렇게 딱 놔두면 이렇게 쭉 해서 맞춰줘요. 한 칸, 두 칸, 2mm 떠먹여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짜고 쭈까쭈까쭈까쭈까인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꼭 섞어야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한번 시작하면 책 쓸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책을 그렇다 쓴 건 없는데 그 정도 하는 편이에요. 뭐라 해야 되냐면 진심이야. 그냥 뭐든지 다 그래. 그냥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제가 원래 사람들은 저한테 뭐 농대 나오셨어요? 뭐 이렇게 하죠. 농대가 아니고 사회체육과 나왔습니다. 사회체육과 나왔는데 제가 작년까지 재작년이구나. 코로나 전까지 진지하게 뭘 생각했었냐면 방통대 저기 앞에 있거든요. 하우스 요 앞 동네 방통대를 다니까 생각도 했었어. 농업과를. 근데 현실에서 필요한 거랑 거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막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효과가 없으면 여태까지 거시기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막 팔아먹으려고만 했었으면 꼬은이 내가 10년 손님이 있었을까? 그렇니? 그래서 잠깐만, 톡각 2mm, 청불 2mm. 그래서 제가 경험으로는 보면은 어떤 현상이 어떤 게 좋았냐면, 예전에 히트 상품이 있었어요. 얘네들 지금 톡각하고 청불 뭐 응칠 뭐 그거 참청 빼고 전원생활이라고. 그게 지금은 단종이 됐는데 걔 성분에 제가 근접해서 지금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되게 좋았는데 그때 뭐 매니아분들 엄청나게 효과 좋다고 막 저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걔가 3개 몇 가지더라. 아무튼 그 성분들이 섞여 있는 거, 합재 여러 가지 친환경 자재, 그러니까 친환경 자재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어떤 뭐 추출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거기는 성분 표시가 안 됐었어. 그래갖고 제가 그게 약간은 있잖아요. 비밀이지, 비밀. 그렇잖아. 저도 솔직히 이거 오픈 안 하면은 뭐 다른 사람도 늦게 알고 하면은 저한테 이득이라기보다는 뭐 경쟁력이 강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때 이제 본부장님을 살살 계속 제가 틈만 나면 유도신문 해가지고, 유도신문 몇 가지의 성분 조합을 알아냈습니다. 그 조합이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걔네들입니다. 물론 그 위에 추가가 된 것도 있는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섞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았어. 그래서 나 이 부담되는데 개수도 얼마 없고, 그러면 뭐 톡각이나 청총물패나 뭐 작은 용량 하시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친환경 자재도 분명히 내성이 생겨요. 뭐 내성이 없다고 얘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가지 쓰시다가 나중에 좀 다 떨어져 가면은 다른 성분으로 이렇게 하세요. 꼭 이거 뭐 두 개를 섞어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사용했을 때는 혼합을 했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두 가지가 있다, 뭐 참청하고 톡가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안 섞어도 되고요. 처음에는 참청을 쓰시고, 그 다음에 5일 뒤에는 톡가기를 쓰시고, 아니면은 참청하고 톡까지 한번 섞고 그 다음에 참청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성분 자체를 좀 복잡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벌레들이 느꼈을 때 어이씨, 안 그래도 숨 막혀 죽었는데 다른 게 또 들어오네, 다른 성분인데, 약간 이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약재를 각각 2ml, 2ml, 물 2리터에 합 4ml가 들어갔고요. 미오스막은 0.5ml. 0.5면 여기 4까지 숫자가 아니고 요 아래라고 말씀드렸죠. 주둥이부터 딱 눈금 시작되는 까지 0.5.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큽니다. 조금 더 뭐 1mm까지도 사실은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경험자 저기 구미의 거시기 언니가 거의 원액 수준으로 들이부은 거 있어요. 거의 0.5 그런 단위를. 근데 아무런 해가 없었고, 얘를 하면 더 흡수가 더 잘 되고, 식물 잎에 물기가 많이 남지도 않고. 그런데 주 목적은 침투, 확산, 정균작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착제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보시면은 뭐 스포이드 강매하는 분위기라서 좀 그런데, 저는 그래서 두 개를 써요. 이게 좀 약재랑 뉴스막 다른 성분들하고 섞이면 좀 그러니까, 친환경제조 할 때는 스포이드 아까 그거 뭐 헹궈서 하셔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다른 스포이드로 바꿨습니다. 여기 좀 덜 섞이게. 그런 것도 이제 소소한 팁이죠. 소소한 팁.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난 영상에도 많은데 뭐 옛날 거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조금 있으면 3월 369 3월 전후, 6월 전후, 9월 전후 살충제의 예방적 방제 기준, 관리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가 만든 거야. 어디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 아니고, 다만 제가 이거 괜히 만들었겠어요? 괜히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들 키핑장, 집, 분갈이, 해충의 발생 시기, 그 다음에 최대한 해가 적을 것, 흠뻑 쪄도 문제가 없는 시즌, 벌레 발생 빈도가 제일 높은 시즌, 그거 계획해서 만든 거예요. 369. 제가 원래 책 쓰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뭐 그거는 뭐 크게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쉐키 저 새끼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데,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거품이 많이 나야 좋습니다. 거품이 안 나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품이 나고 거품이 는 상태로 이렇게 묻어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제가 저거 하나 담그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그만한 포트, 제일 작은 포트예요. 몇 cm요? 사각 포트에서 우리나라 유통되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 같은데, 그런데 대부분은 하우스보다는 아파트 사용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통 2리터에 좀 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리터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장지에도, 겉띠지에도 2리터 기준으로 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큰 용량은 뭐 20리터 기준으로 매니아들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합니다. 다. 누가 그러대? 저분 다육이의 진심이라고. 여담인데, 제가 최근에 땡땡이분한테 밥 먹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손에 안 댄 게 있어요. 술, 담배 다 손댔는데, 그거 빼고, 거시기 빼고, 그거 모르고, 이거, 고스톱. 어렸을 때부터 손을 안 댔거든요? 좀 이상하네. 어렸을 때 원래 손 안 떼는 게 정상인데, 그거 하면 진짜 저는 타짜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한번 빠지면 끝까지 가, 진짜 끝까지. 책을 쓸 정도로 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투를 안 배웠어요. 일단 한번 빠지면 큰일 날 뻔죠. 한번 빠지면 큰일 나요. 저는 딱 포인트에 딱 집중하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제가 사진 그거 할 때도, 이게 사진 찍다가 이거 다육이 매장 하게 된 거고, 자전거 탈 때도 자전거로, 산악자전거로 그냥 장난 아니었죠. 근데 허리를 다쳐서 못했고, 그 전에 웨이트 할 때도 그랬고, 그것도 허리 다쳐서 그랬고, 아무튼 저는 한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이라고 했죠. 120세 다육까지 책임지고 교육시켜 드립니다. 120세까지 다육 키우세요. 알았죠? 자체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여기는 식물이 있고요. 저면을 할 거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까도 그랬잖아요. 좋은 경우가 아닌데 괜히 이걸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기분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왜냐면 그 아까도 그랬지만 뭐 이거 생겼다고 농장에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가렸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요거를 여기 보시면 저면에서 키운 흔적이 있어요. 저면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은 모두 공존합니다. 두상관수 위에서 준다고 위에서 물어줘서 키우는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약물을 탔죠. 저면을 이렇게 할 건데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뭘 조심스럽게 할 거냐면 깍지가 어떤 형태로 살아있나 진짜 죽었나. 왜냐면 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쓸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부어서 천천히 빨아 올리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깍지 애들이 물에 둥둥 떠다녀서 사라지면 테스트한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위에서 뿌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막 세게 뿌리면 밑으로 또 쓸려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체크를 했을 때 얘가 살았는지 도망간 건지 죽었는지 뭔지 찾지를 못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약을 저면한 상태에서 최대한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 지금 거의 총정리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농장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뭐 그런 거. 자, 약물에 이렇게 담갔을 때 몇 분을 담가야 되느냐, 그게 제일 질문이 많은데 3분에서 5분만 담그라 말씀드려요.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효과가 좋긴 하겠지. 그런데 오래 담그면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식물마다 편차가, 이거는 완전히 너무 심해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절여져요. 노곤노곤해지고 심지어 잎이 얇은 식물들은 녹아버려요. 담그는 이유는 하나거든요. 해충은, 벌레는, 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묻어야 죽습니다. 침투형 자재도요, 식물의 몸속에 들어가서 빨아먹고 깍지라든가 진딧물이 식물을 쪽 씹어 먹으면서 죽는 원리는 맞지만 그래도 묻어야 더 잘 죽어요. 침투형 자재도 안 죽는 거 오히려 되게 많아요. 우리 깍지라든가 그런 우리가 일상적 원예용 식물 기준에서는. 그래서 묻혀야 죽는 건데 우리가 뿌리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잎 뒷면에도 묻기 힘들고 여기 사이도 묻기 힘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퐁당퐁당 담그거나 저면을 하는데, 그 이거를 얼마나 오래를 하느냐, 3분에서 5분이면 충분을 해. 근데 이거를 30분, 1시간, 뭐 12시간, 24시간 담궈도 괜찮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애들이고 종류가 워낙 많고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식물의 컨디션에 따라도 다를 테니까, 잘못해서 오래 담그다 보면 깍지도 죽고 식물도 죽어. 그래서 제가 왜 3분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3분을 담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0분 넘어갑니다. 뭐 하다가. 근데 제가 10분 담그라고 하잖아요. 그럼 30분 할 거예요. 30분 담그라고 하잖아요. 하루 담굽니다. 까먹는다고. 3분 정도 담그면 10분 정도 지나. 실제로 저도 이렇게 영상 찍고 설명하다 보면은 3분 다 오버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분 말씀드리는 거야. 뭐 10분을 담그든 뭐 그건 뭐 이렇게 자유인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묻는 건 3분이면 충분하다. 또 하나, 오래 담그면 담글수록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 약재들은 알이나 탈피 중인 거는 못 죽이는 게 많아요. 특히 알, 부화가 되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릴 때 1차 담그고 5일에서 7일, 뭐 짧게는 3일도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5일에서 7일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알에서 깨어나는 시점 또는 탈피에서 탈피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농약 뒷면을 봐도 일반적인 농약, 작물보호제, 화학농약, 친환경에도 마찬가지고 5일에서 7일 경협, 살포 이런 얘기가 많아요.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잎에다 약을 뿌리라는 거지. 어떠한 약재도 몇 시간을 담그세요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요령껏 했던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일반 농약, 화학적 방제 기준을 말씀을 드려요. 농약 기준.
오래 담궈도 상관없던데요. 그때는 상관이 없을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뜰 때도 있어요. 약재가 식물의 몸에 많이 침투가 됐을 경우, 너무 오랜 시간 담궈서. 그러니까 당장에 괜찮다고 큰일, 당장에 괜찮다고 일이 나는 게 아니고, 물론 걔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빌빌대다가 뭐 살아나겠지.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하신 다음에 천천히 요령이 생기면, 신호 저 빨간불 그냥 누구 안 볼 때 확 지나가고 속도 제한 80km인데 뭐 120 가끔씩 밟아도 뭐 괜찮잖아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숙달되기까지는 표준 권장사항 좀 지켜가시면서 천천히 스킬이 늘어가시면 확대하시라, 그런 의미가 큽니다. 지금 설명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 5분이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다 담겼나? 잠깐만요. 여기까지는 잠겼네. 또 하나 있습니다. 방제가라는 게 있어요. 방제가. 화학농약도 방제가가 있고 친환경 자재도 방제가라는 게 있어요. 화학농약은 살균제나 살충제나 대부분 90%, 80에서 90%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90%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벌레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 포트 안에 그 깍지 친구가 100마리가 있다고 쳐. 그러면 이론상은 완전히 묻어서 깍지가 먹던 몸에 묻던 10마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담가도 그 중에 10%, 방제가가 90%이기 때문에 10마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그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최하 2번에서 3번은 해야지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0% 방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감기 안 걸리게 뭐 예방접종을 하든 뭐든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식물생활도 마찬가지. 깍지벌레라든가 뭐 응애라든가 내 100% 방제하고 그렇게 키울 거야? 불가능해요. 하지만 관리적인 면에서 정기적으로 해충의 빈도가 많은 시즌, 그 다음에 분갈이나 습도가 좀 많아도 뿌리가 항상 축축하고 잎이 축축해도 괜찮은 시즌에는 어느 정도 방제를 하면은 해충의 발생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꼭 다 죽여야 그게 목표가 아니고 밀도를 낮추는 것도 핵심입니다. 핵심.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화학적 방제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마지노선이다 솔직히 다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데 친환경 자재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좀 덜하고요. 권해드리기도 그렇고요. 인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좀 얻어 걸리는 게 많고, 그래서 저는 전문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실용 농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자재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화학농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체에 그 발암 성분이라든가 뭐 급식 독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권해드리기가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상인분들이나 농장주님도 많이 보시겠지만 대부분 매니아들 개인이잖아요. 개인들에게 그게 권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핑크토끼 영상을 보시면 그 메뉴 보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핑크토끼 영상을 보시면 복잡한 이론을 되게 쉽게 풀어놨어요. 진짜 완전 생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그것도 현실적으로 막 어렵게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뭐 농장 사장님이나 매장 사장님이나 일반 매니아나 그냥 뭐 식물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말씀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미까지 있어. 그거 보시면 지루하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조회수도 별로 없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진짜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영상이면 괜찮을 건데 확실히 공부하는 거라 관심들이 없어. 아무튼 그거 한번 챙겨서 보시고 다음에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목적은 1차 했죠. 그러면은 제가 그대로 놔둔 다음에 살짝 뽑았을 때 얘네가 떨어지지 않을까 불안한데 한 5일 뒤에 한번 살짝 까봐서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흙이 부스러지면은 셋업하고 2차로 다른 성분의 약재로 담가 가지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